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 합니다만 보면 그 대표에서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그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12월 16일인가요? 12월 16일 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또 한 2달 동안 칩거를 했었고요. 칩거를 하면서 온갖 비난과 모욕과 그리고 가짜 뉴스에 시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사조처럼 다시 네. 살아나서 그래서 대역전의 서사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게요, 형님. 작년 4월에 우리 총선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참패 원인은 사실은 그 직전에 있었던 그 의료 대란 관련해서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그 담화라든지 또 뭐 이정섭 황상무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대통령 똥벌이야 지금 계속 이어졌어요. 예. 근데 그때도 예. 사실은 유일하게 대통령한테 직언을 했던 사람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이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가 요새 우리 후보가 말씀을 아끼는 와중에 간혹 하시는 얘기가 아이씨 그때 준평이랑 문수영이랑 좀 나랑 같이 직원 좀 해주지 그러면 나라가 이 꼴로 안 갔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때도 윤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전국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대표님이 비대위원장 그때 후보님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내려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대표 선거에서 화려하게 63%로 부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당원들이 한동훈에 대한 믿음, 맞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예리한 분석,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던져서 선거에 있어서 선거 공천 과정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통해서 우리 당의 어떤 가치를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꼿꼿한 단심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한동훈 당대표를 우리가 63%로 그때 뽑아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보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복귀를 한 게 처음에 이제 책을 쓰면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타이틀은 지금까지 우리 그 캠프의 그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캠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을 대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요새 그 페이스북 릴레이 올라오는 그렇죠. 게 한동훈 후보님이 나는 꿈이 없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본인이 꿈이 없다기보다도 나 개인적인 꿈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네, 네. 후보님 말씀이 나는 어떤 자리를 하고 싶다, 어떤 직을 하고 싶다는 단 한 번도 평생을 생각해 본 적이 그러니까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의 꿈을 다 받아들여서 그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매개체로서의 나 한동훈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꿈 릴레이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입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한동훈 후보님을 좀 언급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주장했던 어떤 것들을 같이 하는 꿈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사는 누군데 어떤 꿈이 있습니다. 이런 릴레이를 대한민국에 이 릴레이가 쫙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고 있고 김경진 의원도 하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께서 그렇게 자기가 아는 분들이 하면은 거기다 이제 그걸 또 본인 거기에 올려놓더라고요. 네. 근데 뭐 모든 분들 다 해드릴 수는 없죠. 우리 국민들, 우리 지지자들이 뭐 수백만 명이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께서도 페이스북을 쓰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한동훈과 함께하는 꿈입니다. 라는 것들을 꼭 좀 써주시면 저기 나오네. 왜 또 뭐 이재명 대표 꿈을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저건 비판이겠죠.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것부터 근데 그 책이 그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이 사실은 대박이 났잖아요. 네.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봤습니다. 그거 진짜로 저는
제가 이제 언론 출신이라 네. 옆에서 이렇게 쓰시는 걸 지켜보고 그다음에 저한테도 물어보셨지만 그래서 한 번은 좀 써온 거를 이거 어때요? 한번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뭐라 했냐면 앞으로는 저한테 이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쓰십시오. 제가 네. 편집국장 출신인데 네. 34년 기자 생활한 사람인데 네. 더 이상 제가 얘기할 거 없으니까 네. 그냥 쓰세요.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직접 다 쓰셨고 네. 거의 뭐 분단위로 그냥 정확하게 기술이 그러니까요. 네. 그 어마어마한 문필적 능력과 네. 기억력과 그래서 야 우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헤맸는데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지도자를 하나 만나게 됐구나. 형님 저는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게 한동훈 후보의 그때 당대표 당시에 12월 3일 저녁에 그 판단력이 발군이었다고 하는 게 혹여 어디 가서 계엄군들한테 잡혀가서 본인이 메시지를 못 낼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판단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이 계엄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해제되어야 된다. 잘못된 계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채널A 기자한테 찍어달라고 하고 이거를 모든 언론사에 공유해 주십시오라고 네, 했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보면. 그럴 뿐만 아니라 네. 첫 문장이 네. 그 불법 계엄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자수가 딱 그 텔레비전 안에 밑에 자막에 들어갈 그 자수에 딱 맞춰서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다시 고치고 만약에 방송사들이 이러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짧게 거기에 강렬하게 그걸 생각을 해서 네. 우리 저 서승혜 국장한테 그때 당시에 그 국장한테 보내서 당에다 보내서 이거 빨리 배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 이게 지도자 용기가 정말 그 용기 예. 어마어마한 용기에 그날 저녁에 형님 그 이재명 당시 당 대표는 한준호 의원이죠. 네, 한준호 맞아요. 의원이 숨어 계세요 이래가지고 1시간 동안 숨어 있다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숲에 있었죠. 숲에 있었는데 숲제명 예, 한동훈 당시 대표는 목숨을 걸고 맞습니다. 바로 국회로 갑시다. 네 맞습니다. 근데 국회 들어가는데 헌정회 쪽 이렇게 맞아요. 쪽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경찰이 막 들어가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경찰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저 누군지 아시죠? 제가 왜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경찰관이 대표님 눈빛을 보더니 문을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같이 갔잖아요. 네. 제가 그 옆에 있었으니까 맞아요. 저는 봤죠. 당사에서부터 같이 행진해서 네. 갔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틀림없이 이게 본선거가 시작되면 이재명 대 우리 당 후보 토론이 있을 텐데 자 보세요.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우리 당의 후보로 됐다고 봐봐요. 12월 3일 계엄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나 대구시장했는데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만약에 거기다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아니 지난번에 토론할 땐 대구시장에서 시장에 할 말 없다면서요. 왜 그러니까. 바뀌셨어요? 네, 그거 하나로 끝. 만약에 또 가정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문수 장관님이 우리 당 후보로 나갔다. 이거 생각할 일이 되게 많고요. 그거는 뭐 그때는 위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국민들 정세에 반하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얘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미 대통령 선거 본선 끝. 한덕수 만약에 지금 뭐 오늘 나오니만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분이 만약에 우리 당의 후보로 만약에 나가겠다 가정법적으로 당신 국무총리인데 그때 왜 못 막았어? 할 말 없는데요. 거기서 끝. 왜냐하면요. 네. 만약에 그때 한덕수 총리가 그 대통령이 그렇게 나왔을 때 대통령님 저는 이 자리에서 총리직 사임합니다.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렇게 라고 나왔으면요. 네. 대통령 절대로 못합니다. 그거 네. 개헌 못합니다. 그렇죠. 총리가 사임하겠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만이라도 대통령님 이런 부당한 계엄은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퇴를 했으면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마치 닉슨이 옛날에 워터게이트 사건 났을 때 특별검사 임명했더니 수사를 막 하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법무부 장관 저 특별검사 해임하시오. 그랬더니 그때 법무부 장관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임해버렸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무차관한테 자 사임하세요. 네. 저 사람 자르세요. 자르세요. 네. 그랬더니 법무차관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닉슨이 법무부 장관과 네, 법무차관이 그렇게 나오니까 네. 아예 안 되겠구나. 내가 사임해야겠구나. 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한덕수 총리가 그때 이거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총리 사임합니다. 네. 이랬으면 네. 이런 사태 있지도 않아요. 아니 그래서 자 대통령 선거 본선거에 가서 TV 토론을 딱 시작을 했다. 이재명의 첫 질문은 딱 그거일 터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받아칠 수 있는 우리 당의 후보는 한동훈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신 1시간 숨었다 나왔는데 나는 곧바로 들어가서 국회의사당 가서 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를 독려했다. 그리고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영상을 찍어서 전 방송국에 보내라고 전파하라고 요청을 했다. 이걸로써 이재명에 대한 도덕적 우위,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게 요새 저도 이렇게 그동안에 파노라마처럼 쫙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12월 3일 그 밤에 있었던 그 극적인 사건들. 그다음에 7일 날 그 첫 번째 탄핵 투표가 있었을 때 그 일. 그다음에 7월 14일 날 두 번째 탄핵 투표안이 통과됐을 때 그 의총장에서 벌어졌던 물병이 날아가고 뭐 대표한테 육두 문자가 쏟아지고 그러면서 16일 날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2월까지 있다가 그 책을 내면서 다시 등장하고 그 책을 냈을 때 그 교보문고에 900m의 줄이 서서 그 대표의 책을 기다렸던 그 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책을 들고서 저 전국을 돌면서 또 그거 했었잖아요. 그 북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쏟아졌던 그런 그 주민들의 우리 지지자들의 어떤 함성. 근데 그때도 저희는 지지도가 뭐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론조사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답답했어요. 이거 왜 이러지? 왜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저희가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피워크라고 해서 같이 저 주민들과 함께 돌기도 하고 그다음에 라방도 했잖아요. 네. 라이브 방송. 네. 그거 대박 난 거 아시죠? 네. 대박 나갖고 네. 지금 이제 9번인가 10번 했는데 네. 그냥 순식간에 몇십만 명이 보는. 네. 아니 저도 네. 한동훈 GPT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예. 한동훈 GPT에 계속 학습을 시켜가지고 라방 다 봤어요. 그랬어요? 스크립트 다 추출해가지고 GPT한테 계속 학습시키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GPT에서 네. 라방을 볼 수 있어요? 아니 GPT에서 보는 건 아니고 네. GPT는 그러니까 AI는 공부를 한 걸 기반으로 해서 그렇지, 답을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지. 예, 예. 라방에서 후보께서 얘기한 내용을 GPT가 정리해서 GPT한테 공부를 주면- 시켜야 돼. 너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어. 자 우리 후보님은 양이가 2마리다. 큰 애는 누구고 작은 애 어, 이름은 뭐다. 이런 고양이가 것들에 2마리다. 예,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미리 봐야 돼요.